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여기서 산의 공기는 기억보다도 오래된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구름 속에 숨겨진 왕국 부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세상이 손대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고 삶은 고대의 심장 박동에 맞춰 움직입니다. 우뚝 솟은 히말라야 봉구리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부탄. 공식적으로 부탄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진정으로 신성한 느낌을 주는 드문 땅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남아시아 국가는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지는 않지만 모든 여행자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부탄이 특히 독특한 점은 결코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어떤 세력도 이 땅을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불교는 7번째 세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평화를 찾는 티베트 승려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9번째 세기에 티베트가 격동에 휩싸였을 때 더 많은 승려들이 위험한 남쪽 여정을 떠나 부탄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번창하는 영적인 유산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부탄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관점입니다. 현대 세계와 멀리 떨어진 특정 외딴 마을에서는 기혼 여성이 다른 파트너를 가지는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스캔들이 아니라 신뢰와 자유, 연결에 대한 고대의 믿음에 뿌리를 둔 전통입니다. 외부인에게는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삶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탄의 마법입니다. 부탄은 단지 새로운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공유할 내용을 믿지 못할 거예요. 부탄의 결혼 전통은 지구상의 어떤 것과도 다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히말라야에 숨겨진 이 작은 왕국은 수세기 동안 그 비밀을 지켜왔고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중심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부탄의 결혼은 예전 방식, 즉 중매 결혼, 조기 약속, 심지어 여러 남편이나 아내를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이상하거나 스캔들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영적이며 힘든 산악 생활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는 3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지만 모두가 동의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여성이 여러 남편을 가질 수 있었고 종종 그 남편들이 형제였으며 함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 지붕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부탄이 1990년대에 세계의 문을 열면서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바뀌었고 오늘날 사촌과 결혼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여성은 법적으로 한 남편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 고원 깊숙한 곳에서는 옛 관습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록파 공동체에서는 딸이 가족의 집을 상속받고 아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할 때는 남편이 이사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딸은 부모를 돌보는 반면 아들은 다른 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쌓기 위해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 목의 전통은 수세기 동안 부탄 여성의 사회적 힘을 조용히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매혹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밤 사냥이라고 불리는 고대 의식 보메나입니다. 외딴 마을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어둠 속에 숨어서 소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연결의 밤을 기대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환영하면 그는 새벽까지 머물렀습니다. 만약 그녀의 가족이 그들을 발견하면 결혼이 뒤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현대 기준으로는 미친 짓처럼 들리겠지만 부탄에서는 한때 신뢰, 용기, 그리고 조용한 이해에 기반한 의미 있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지금은 드물지만 몇몇 노인들은 여전히 그 밤들을 미소 지으며 회상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일부 산악 지역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여전히 다른 파트너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륜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친척이 집을 돌보는데 도움을 주며 주 남편이 먼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멀리 있는 밭을 돌보는 동안 이루어지는 공유된 합의입니다. 생존, 지원, 그리고 상호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사랑에 있어서 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점성가가 그들의 출생 차트를 연구하여 날짜를 선택하고 그들의 우주적 조화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열릴 때면 종종 마을 축제로 변모하며 드럼, 노래, 그리고 달콤한 향이 산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전통 중 어떤 것이 가장 끌렸나요?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저는 그곳에 있었고 직접 보았으며 부탄은 여러분을 경탄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성공이 돈이 아닌 기쁨으로 측정되는 곳의 중심으로 안내할게요. 부탄에서는 국가의 발전이 국내 총생산이 아닌 국민 총행복으로 측정됩니다. 이 개념은 웰빙, 교육, 건강, 전통,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엮어냅니다. 보세요. 높은 언덕에 사는 가난한 농부가 자녀를 키우고 깨끗한 산 공기를 마시며 이웃과 함께 웃는 모습은 다른 곳의 부유한 도시 거주자보다 더 성공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탄의 영혼입니다. 이 개념은 2008년 1월 18일에 헌법에 명문화되었으며 국민 총행복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부탄은 행복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은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22 년 부탄의 국내 총생산은 단지 26억 불에 불과했고 평균 소득은 약 338만 원 정도였지만 행복지수는 22년 기준으로 글로벌에서 거의 최상위인 0.718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탄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 의료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산속에 숨겨진 마을에서도요. 문해율과 기대 수명은 꾸준히 향상되었고 정신 건강은 이제 신체 건강과 같은 관심을 받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무주택자를 위한 집을 짓습니다. 거지들은 거의 없습니다. 범죄, 매우 낮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부탄에 서면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고대의 상록수 위에 내린 설이 바닥에 돌이 보일 만큼 맑은 강, 소나무와 나무 연기가 가볍게 섞인 공기, 사원 종소리가 바람에 울려 퍼집니다. 기도 깃발이 색색의 속삭임처럼 펄럭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쫓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포용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림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탄의 행복 이미지가 어두운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2000년, 90년 이후 10만 명 이상의 부탄 힌두교도가 추방당했으며 비평가들은 이를 민족 청소라고 부릅니다. 친절로 알려진 국가에서 그 모순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또한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험한 지형, 적은 천연 자원, 그리고 제한된 농지로 인해 부탄의 도전은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래서 행복이 그 나침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생존은 부보다 더 깊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부탄의 비밀일 것입니다. 자연, 신앙,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강한 자부심, 잘 사는 단순한 삶이 축하받을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믿음. 이 놀라운 땅의 다음 신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여정을 계속 유지하고 더 많은 잊혀진 이야기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7,570m에 솟아있는 강카르 푸엔숨은 부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지구에서 가장 높은 오르지 않은 본구리입니다. 동부 히말라야의 광활한 주름 속에 숨겨져 있으며 그 정상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도가 아니라 경외감에 관한 것입니다. 부탄과 중국의 경계가 정상 근처를 가로지르지만 그조차도 불확실하며 안개와 전설에 가려져 있습니다. 부탄이 1983년에 잠시 등반가들에게 문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고도에 이끌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카르 푸엔숨은 그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어떤 팀도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 94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부탄은 고대 신념에 대한 존경으로 인해 6,000m 이상의 본구리에 대한 등반을 금지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단순한 바위와 눈이 아니라 보호신들의 신성한 거처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 영혼을 화나게 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부탄은 국경 내 모든 등반을 중단했습니다. 그 산은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 98년 일본 팀이 중국 측의 허가를 받아 티베트에서 강카르 푸엔숨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부탄은 그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대신 등반자들은 근처의 리앙캉 강리라는 봉구리에 도달했습니다. 그 정상에서 그들은 강카르 푸엔숨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지 2,000m 떨어져 있으며 조용히 반항하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산은 오늘날까지도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경이로움이 아니라 부탄의 정신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자연은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탄 문화는 모든 생명 형태를 소중히 여깁니다.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에 대한 법은 엄격히 지켜지며 심지어 외딴 마을에서도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 느껴지는 것은 강, 숲, 그리고 봉구리에 대한 조용한 존경입니다. 강카르 푸엔숨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오르지 않은 산이 아니라 현대의 야망이 고대의 지희에 무릎을 꿇는 장소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산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일 볼 수 없는 내용을 소개할게요. 부탄은 동물을 죽이는 것이 단순히 권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법인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도축장을 여는 것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가 튀는 칼, 정육점, 새벽에 비명을 지르는 가축은 없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면 인근 인도로부터 가져옵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부탄 사람들이 고기를 완전히 피하는 이유는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의미 때문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한 깊은 영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탄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불교 신념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고통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죽이지 말고, 죽이게 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죽이는 것을 조장하지 말라. 이 핵심 가치는 모든 계곡과 사원에서 울려 퍼집니다. 심지어 사냥꾼들도 연민을 위해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법입니다. 부탄은 동물, 특히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우아한 검은목 두루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죽이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탄이 생명의 신성함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 조용한 존중은 일상생활의 구조에 짜여 있습니다. 어떤 마을을 지나가더라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새들은 사원첨에 둥지를 틉니다. 가축들은 두려움 없이 돌아다닙니다. 삶은 지배되지 않고 존중받습니다. 폭력이 흔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부탄은 부드러운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존재로 돋보입니다. 여기서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지구에서 가장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공항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히말라야 산맥과 깊은 강 계곡 사이에 숨겨진 부탄의 파로 국제공항은 단순히 이 나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공항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입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부탄의 4개 공항 중에서 파로는 국제선이 운항되는 유일한 공항이며 여기서 착륙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파로 강 옆 깊은 계곡에 조각된 좁은 활주로, 그리고 그 주위에는 5,500m에 이르는 산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봉구리 사이를 휘몰아쳐 갑작스러운 상승 기류를 만들어 비행기를 몇 초 만에 코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착륙 시스템은 없습니다. 평탄한 접근 방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수동이고 시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오직 8명의 조종사만이 여기서 착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8명입니다. 착륙과 이륙은 오직 낮과 맑은 날씨에만 허용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긴장감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8호로의 하강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비행기가 에메랄드 언덕과 눈 덮인 봉구리 사이를 비행하며 여러분은 부탄에 손대지 않은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계곡 아래 강이 반짝이고 사원이 능선에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전체 왕국이 전설에서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착륙 후에는 8호 계곡을 따라 경치 좋은 드라이브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김푸강을 따라 거의 50km를 구불구불 가다 보면 수도 팀푸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퀴가 땅에 닿은 후에도 그 착륙은 여러분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탄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통과 의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현대 역사에서 가장 드물고 존경받는 사건 중 하나로 안내할게요. 상상해 보세요.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여전히 권력을 가진 왕이 압력, 전쟁 또는 반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국민이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어서 왕좌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왕은 부탄의 지금의 신계 왕축이었습니다. 2005년까지 왕축 왕가가 부탄을 절대 군주제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과 현대시대의 지도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한 지금의 왕은 대담하고 이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물러나 부탄을 헌법 군주제로 이끌었습니다. 갈등도 봉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혜, 비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뢰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부탄은 불교 가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드문 체제로 종종 불교 민주주의라고 불리며 전통과 현대 정치가 깊이 부탄적인 방식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20개의 구역으로 나뉘며 팀푸가 수도입니다. 왕강 계곡에 자리 잡은 팀푸는 해발 2000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해 있어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수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왕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약 11만 4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26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려한 불빛이나 시끄러운 엔진 소리는 기대하지 마세요. 팀푸는 정부의 중심지일 수 있지만 조용한 매력이 가득합니다. 사실 세계에서 신호등이 없는 유일한 수도 중 하나입니다. 대신 원형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교통경찰이 손짓으로 차량 흐름을 우아하게 안내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미소 짓고 관광객들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는 단순히 아기자기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입니다. 부탄의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은 느리고 존중하며 깊이 인간적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교차로를 건너는 방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에서 부탄은 우리에게 매우 다른 종류의 유산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통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겸손에 기반한 유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너무 숨겨져 있고 너무 강한 자부심을 가진 왕국이 있어서 어떤 제국도 그것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식민지도 그것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국이 바로 부탄입니다. 동부 히말라야의 구름 속에 위치한 이 나라는 결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도, 제국에도, 심지어 시간에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부탄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이 정복에 의해 나뉘어졌지만 이 신비로운 땅은 주권을 유지했으며 그 경계는 가파른 절벽, 울창한 숲,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의해 지켜졌습니다. 2000년 97년에 푸나카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많은 고대 기록이 소실되었지만 도구와 유물들은 인류가 기원전 2000년부터 이곳에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탄이 영적 중심인 불교를 찾은 것은 7번째 세기였습니다. 티베트의 승도들이 산을 넘어 가져왔습니다. 9번째 세기에는 티베트의 정치적 혼란이 더 많은 성직자들을 부탄의 계곡으로 이끌었고 그들은 사원을 세우고 동굴에서 명상하며 정복하기에는 너무 신성한 문화를 심었습니다. 수년 동안 부탄은 여러 지역의 조합이었으며 전설적인 은광남교가 이 땅을 통합한 것은 2616년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이자 두려움 없는 전사로서 평화를 가져왔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2014년 몽골 군대의 지원을 받은 티베트의 전면적인 침공이 시도되었지만 부탄은 강한 저항을 보였고 날카로운 본구리와 뛰어난 전략으로 방어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제국이 전성기 때도 부탄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2014년에 영국은 부탄에게 일부 영토를 포기하게 했지만 2010년에는 푸나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탄은 독립을 유지하되 외교 문제에 대한 영국의 조언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배도 국기도 식민지도 없었습니다. 인도가 2000년 47년에 독립한 이후 부탄은 자신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2000년 49년의 우정조약은 부탄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탄은 성장했습니다. 2000년 71년에 유엔에 가입하고 2000년 72년에 방글라데시를 인정했으며 2000년 7년에 조약을 재협상하여 외교 정책과 무기 수입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인도는 가까운 동맹국으로 남아있으며 경제적 지원과 군사훈련을 제공합니다. 부탄은 상비군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꼭두각시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닌 지혜로 생존한 국가입니다. 결코 부서지지 않고 결코 지배당하지 않으며 결코 소유되지 않은 왕국입니다. 부탄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손대지 않은 주권, 영적 저항, 그리고 히말라야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꽃을 보여드릴게요. 이 꽃은 한때 세계 식물학자들을 당황하게 했지만 부탄의 신성한 고지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파란 양귀비. 부탄의 국가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신비, 아름다움, 그리고 히말라야의 영혼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기호입니다. 이 꽃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풍부하게 발견되지 않으며 3,000에서 5,000m 높이의 고산 초원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색 꽃이 푼 여름 태양 아래에서 실크처럼 반짝이며 그 고유의 거친 지형을 초월한 우아함으로 바람에 춤을 춥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꽃을 제대로 분류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잡히지 않고 너무 비현실적이었죠. 하지만 1982년 부탄은 메코놉시스 그란디스를 공식적으로 국가꽃으로 지정했습니다. 부탄 사람들은 이 꽃을 단순히 파란 양귀비라고 부릅니다. 정말 멋진 선택이었죠. 부탄 문화에서 이 꽃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이상의 존재로 순수, 평화, 그리고 영적 각성을 상징합니다. 이 꽃은 지역 그림에 엮여 있고 민속 이야기 속에 쓰여 있으며 사원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꽃은 몇몇 식물들이 생존하기를 두려워하는 곳에서 자라며 그런 점에서 부탄 사람들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회복력 있고 우아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방식조차도 조용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단순히 고요 속에서 번영합니다. 부탄은 파란 양귀비의 연약한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신성한 의무입니다. 국가공원부터 엄격한 산림 파괴 방지법까지 부탄은 이 꽃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피어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 희귀한 파란 꽃잎의 사진을 보게 된다면 기억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가장 외진 곳에서도 섬세하고 의미 있으며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부탄의 정신입니다. 자유롭고 지혜로우며 조용한 힘을 지닌 곳입니다. 세상에 너무 좋기만 한 곳이 있습니다. 공기가 더 깨끗하고 숲이 더 깊으며 자연이 단순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처럼 존경받는 숨겨진 왕국, 그것이 부탄입니다. 그리고 부탄을 놀랍게 만드는 것은 부탄은 지구에서 탄소 음성 국가입니다.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음성입니다. 부탄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나머지 세계가 오염과 싸우고 있는 동안 부탄은 조용히 지구를 위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땅에서 시작됩니다. 부탄의 3분의 7은 고대 숲으로 덮여 있으며
안개에 쌓인 산에서 뻗어나오는 푸른 거인들로 10,000피트 이상 높은 계곡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숲은 손대지 않은 광활하며 새소리와 바람,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치가 아니라 왕국의 수호자입니다. 부탄은 그것들을 보물처럼 보호합니다. 법적으로 헌법은 국가의 3분의 6 이상이 영원히 숲으로 남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신성한 맹세입니다. 국가들이 기후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세상에서 부탄은 이미 조용한 자부심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부탄의 수력 발전은 깨끗합니다. 도로는 좁고 적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에 가까이 살며 성장보다 더 큰 것에 의해 인도됩니다. 국민 총 행복, 평화, 균형,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시하는 비전입니다. 여기서는 심지어 바람조차 더 지혜롭게 느껴집니다. 더 깊이 숨을 쉬고, 더 선명하게 보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작은 히말라야 왕국은 나머지 세계가 찾지 못하는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파괴하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부탄의 환경적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보는 희생을 의미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존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나라들이 가장 큰 교훈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TV 화면이 깜빡이는 것 없이 성장한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만화도 없고, 심야 뉴스도 없고, 리모컨도 없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부탄입니다. 그리고 1999년까지 부탄은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을 도입한 나라였습니다. 부탄 사람들이 TV를 처음 본 것은 1998년 월드컵 결승전이 방송된 이후의 일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때까지 라디오조차도 드문 신기한 존재였으며 부탄의 첫 번째 방송국은 1973년에 방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지연된 걸까요? 그것은 가난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부탄 정부는 국가의 문화적 순수성과 영적 균형을 외부 세계에 뒤처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미디어의 눈부심이 부탄 사람들의 조용한 존엄성을 방해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들은 맞았습니다. 텔레비전이 도착한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족들이 저녁 식사 중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대신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거의 없었던 범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는 폭력적인 액션 영화와 수입 레슬링 쇼에 부분적으로 기인했습니다. 한때 간단한 집에서 만족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화면에서 보는 화려함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들은 불만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부탄 정부는 외국 채널인 MTV, 패션 TV, 텐스포츠 등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탄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그들의 사고를 확장하고 더 넓은 세계와 연결해주며 심지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TV는 남자들이 저녁에 집에 머물게 하여 축구나 드라마를 보게 했고, 이는 알코올 관련 사망이 주요 문제인 나라에서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부탄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영혼을 쫓기 위한 의식, 축제, 상징들은 여전히 마을과 사원에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부탄에서는 현대성이 전통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현대성과 전통은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고대 가치와 현대 화면 사이에 줄타기를 감행하는 작은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부탄의 산악 마을로 여행을 떠나면 여러분을 멈추게 할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밝게 칠해진 남근 상징들, 때로는 불을 내뿜고,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집벽에 대담하게 그려져 있고, 지붕에서 매달려 있으며, 심지어 보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웃지 마세요. 이것들은 농담이 아닙니다. 부탄에서 이들은 강력한 보호의 상징입니다. 펠레로 알려진 이들은 악령을 쫓아내고 좋은 운을 초대합니다.
그 기원은 부탄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고 비전통적인 성인 중 한 명인 드룩파 쿨레, 신성한 미친 사람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15세기에 살면서 노래, 유머, 그리고 스캔들로 가득한 지혜를 통해 탄트라 불교를 전파하며 금기를 깨우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 상징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영적 침체에서 깨우고 더 깊은 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농촌 부탄에서는 펠레가 여전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탄의 영적 보호 의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다채로운 기도 깃발, 룽타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색상은 요소를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하늘, 흰색은 공기, 빨간색은 불, 초록색은 물, 노란색은 땅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불면 이 깃발에서 나오는 신성한 기도를 세상에 전하며 축복을 퍼뜨리고 폭풍을 진정시키며 보이지 않는 해를 쫓아냅니다. 사원과 길게는 옴마니 밤매 훔이라는 강력한 만트라가 새겨진 마니, 돌과 하얗게 칠해진 초르텐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간을 정화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아주는 영적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수도원 안에서 승려들은 도르지와 드릴부와 같은 신성한 물체를 사용하여 영적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의식 중에는 신들을 위해 버터와 밀가루로 만든 수제 제과인 토르마를 제공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을 달래줍니다. 일반 사람들도 질병이나 불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성한 도형, 만트라 또는 유물을 담은 보호 부적을 착용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부탄 사람들의 정체성에 살아있는 실타래입니다. 부탄에서는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신체를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 깃발, 모든 주문, 모든 그려진 벽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둠에 대한 조용하고 신성한 방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장소 중 하나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닌 너무 희귀하고 이상해서 마치 산의 영혼이 꿈꾼 것 같은 생물의 보호구역입니다. 팀푸 바로 위에 위치한 모티탕 타킨 보호구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는 부탄의 국가동물인 타킨이 살고 있습니다. 소의 튼튼한 몸에 염소의 머리를 가진 동물이 숲속에서 조용한 존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신화 같지만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타킨은 부탄 민속의 신성한 미친 사람인 드룩파 쿤레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기적을 수행하라는 도전을 받은 그는 염소의 머리와 소의 몸을 결합하여 타킨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부탄의 살아있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보호구역 자체도 독특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물원으로 시작되었지만 부탄의 네 번째 왕은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한다고 믿고 동물원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타킨들은 풀려났지만 인간에게 익숙해져서 팀푸의 거리를 조용히 돌아다니며 신성한 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부탄은 2005년 모티탕 타킨 보호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보호구역은 2600m의 고도에서 3.4에이커에 걸쳐 있으며 타킨의 자연 서식지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밀집한 숲, 부드러운 초원, 그늘진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킨뿐만 아니라 삼바 사슴, 짖는 사슴, 그리고 나무 위를 날아다니는 희귀한 새들도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보호구역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걸으며 이 온순한 거인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들의 행동, 식단, 보존에 대해 배웁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부탄의 동물에 대한 사랑과 자연과의 균형에 대한 깊은 존경을 기념하는 조용하고 신성한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야생 동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팀푸에 간다면 이 숨겨진 보물을 놓치지 마세요. 부탄에서는 가장 이상한 생물조차도 존경받으며 모든 전설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산악 왕국인 부탄은 지구에서 가장 엄격한 반흡연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부탄에서는 흡연이 단순히 권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입니다. 2004년 부탄은 세계에서 최초로 담배 판매를 완전히 금지한 나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 담배규제법은 판매, 유통 및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정치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혼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탄은 담배를 단순한 건강 위험으로 보지 않고 영적 순수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불교 가르침에서는 몸을 해치는 것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부탄의 법률은 종종 깊은 영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여전히 정부는 어떤 습관은 쉽게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개인 사용을 위해 소량의 담배를 가지고 오는 것이 허용되지만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최대 200개의 담배, 15개의 시가 또는 250g의 담배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이에는 20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2배의 가격입니다. 이는 억제책으로 설계된 것이지 환영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탄에 들어가면 어디서든 흡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정부 건물, 학교, 공원, 그리고 열린 시장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조차도 큰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탄에서는 공동체의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부탄의 담배에 대한 싸움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마음,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식을 중시하는 땅입니다. 흡연이 여전히 많은 곳에서 정상화된 세상에서 부탄은 다르게 행동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배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경할 만한 메시지입니다. 고추가 단순히 요리를 매운맛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부탄에 가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추는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이 히말라야 왕국에서 고추는 양념처럼 대우받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채소로 존경받으며 손으로 수확되고 정성스럽게 햇볕에 말려지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땀을 흘리게 할 만큼의 양으로 소비됩니다. 부탄 요리의 불같은 영혼은 그들의 국가 요리인 에마 다트시에서 포착됩니다. 매운 녹색 또는 빨간 고추가 풍부하고 크리미한 지역 치즈와 함께 끓여진 군침 도는 요리입니다. 특별한 날의 음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가정, 식당, 심지어 학교 급식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습니다. 부탄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매운맛에 대한 내성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어린이조차도 어릴 때부터 매운 요리를 접하게 되며 자라면서 고추는 쌀이나 빵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이 강렬한 향신료와의 관계는 문화와 토양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파로와 푼카하와 같은 지역은 고추밭으로 유명하며 생생한 빨간색과 초록색 고추가 산의 태양 아래에서 말려지고 집 밖에 줄지어 걸려있는 모습은 불꽃의 화환처럼 보입니다. 고추는 연중 보존되어 언제나 고추가 없는 날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마 다트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케와 다트시는 감자, 고추, 그리고 치즈가 어우러진 편안한 요리입니다. 그리고 샤카메마 다트시는 고추와 말린 소고기가 매운 포옹을 나누는 요리입니다. 각각은 회복력, 따뜻함, 그리고 풍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추는 부탄 사람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가족의 식탁에 올려지고 시장에서 축하받으며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을 나타내며 부탄 사람들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대담하고 지속적이며 조금의 매운맛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부탄에서 고추를 사랑하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고 풍성하며 풍미가 가득한 삶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히말라야의 높은 곳에 있고 바람이 밖에서 울부짖고 기도 깃발이 먼 곳에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부탄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불이 타오르고 추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스팀이 나는 나무컵이 여러분의 손에 놓입니다. 그 안에는 야크버터 차, 수자, 부탄에서 가장 소중한 음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차가 아닙니다. 진하고 짭짤하며 두껍고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의 전사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강한 홍차를 천천히 끓여서 야크 버터를 넣고 짙고 기름지며 강력합니다. 소금을 약간 넣고 거품이 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휘저어 마치 액체 벨벳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겨울의 차가움과 고도가 여러분의 힘을 시험하는 땅에서는 이 차가 단순히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자가 진정으로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맛뿐만 아니라 의식입니다. 어떻게 제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손으로 조각한 나무 그릇에 양손으로 항상 제공됩니다. 그것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호스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마시는 것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리필을 거절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탄에서는 모든 수자의 컵이 조용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 간의 달이 시간의 일시 정지, 대화가 시작되고 이야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 짭짤한 음료를 통해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부탄 사람들은 수자가 몸과 영혼을 연결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중심을 강화하고 얇은 산 공기에서 몸을 수분 공급하며 음식이 부족할 때 에너지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한 사람들을 위한 음료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놀라울 수 있지만 추운 날 한 잔 마시면 또 한 잔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축제, 가족 모임 또는 긴 산행 후에도 수자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탄을 담은 그릇입니다. 강하고 신성하며 관대합니다. 그리고 한번 마셔본 사람은 그 따뜻함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히말라야의 높은 곳에 있고 바람이 밖에서 울부짖고 기도 깃발이 먼 곳에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부탄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불이 타오르고 추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스팀이 나는 나무 컵이 여러분의 손에 놓입니다. 그 안에는 야크버터 차, 수자, 부탄에서 가장 소중한 음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차가 아닙니다. 진하고 짭짤하며 두껍고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의 전사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강한 홍차를 천천히 끓여서 야크 버터를 넣고 짙고 기름지며 강력합니다. 소금을 약간 넣고 거품이 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휘저어 마치 액체 벨벳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겨울의 차가움과 고도가 여러분의 힘을 시험하는 땅에서는 이 차가 단순히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자가 진정으로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맛뿐만 아니라 의식입니다. 어떻게 제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손으로 조각한 나무 그릇에 양손으로 항상 제공됩니다. 그것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호스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마시는 것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리필을 거절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탄에서는 모든 수자의 컵이 조용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 간의 달이 시간의 일시 정지, 대화가 시작되고 이야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 짭짤한 음료를 통해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부탄 사람들은 수자가 몸과 영혼을 연결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중심을 강화하고 얇은 산 공기에서 몸을 수분 공급하며 음식이 부족할 때 에너지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한 사람들을 위한 음료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놀라울 수 있지만 추운 날 한 잔 마시면 또 한 잔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축제, 가족 모임 또는 긴 산행 후에도 수자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탄을 담은 그릇입니다. 강하고 신성하며 관대합니다. 그리고 한번 마셔본 사람은 그 따뜻함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사실이 있습니다. 부탄, 시간 없는 전통과 높은 산의 지혜의 땅에서는 출생 등록이 의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대로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서류 작업이 시작됩니다. 양식이 서명되고 날짜가 기록됩니다. 관료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태어나는 행위는 신성하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행위는 선택사항입니다. 정부는 부모들에게 시민 등록 및 인구조사 부서인 DCRCR을 통해 출생 등록을 권장하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탄의 더 깊은 우선사항을 반영하는 드문 접근 방식입니다. 시스템보다 영혼, 경직된 규칙보다 인간의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출생 등록은 여전히 혜택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비스에 접근하고 시민 신분증을 확보하며 국가 기록에 포함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부탄은 놀라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현재 주소나 영구 주소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나중에 이름이나 날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처벌이 아니라 지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정책은 부탄의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합니다. 삶은 규칙집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 균형,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출생은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로 축소되지 않으며 서두르지 말고 존중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히말라야 왕국에서는 심지어 서류 작업조차도 마음의 평화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공식 서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부탄을 기억하세요. 그곳은 삶이 증명서가 아니라 존재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왕국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너무 희귀하고 손대지 않은 곳으로 그 문이 거의 열려있지 않은 것 같은 왕국. 부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세상에 팔을 벌리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오는지를 선택합니다. 거의 모든 관광지와는 달리 부탄은 결코 인파를 쫓지 않았습니다. 이 구름 속 왕국은 처음부터 양보다 질을 선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급 가치, 저량 관광이라는 모토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더 강력한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고급 가치, 저영양. 이것들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침 원칙입니다. 부탄에서 관광은 사업이 아니라 신성한 균형입니다. 대량 관광은 환영받지 않습니다. 배낭 여행자들의 때나 파티 장면 대신 부탄은 매년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의 수를 신중하게 제한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그 특권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 관광객의 최소 일일 요금은 $200입니다. 비행기, 비자, 기념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도 관광객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탄은 빠른 현금보다 숲, 강, 그리고 고대 문화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어 서비스, 가이드, 호텔, 교통수단은 조화 유지를 위해 세금이 부과되고 규제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존경할 만한 점은 관광 수익의 30%가 교육, 의료, 환경보호, 그리고 문화 보존에 직접 사용됩니다. 모든 달러는 왕국을 지원합니다. 방문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코비드-19 이후 부탄은 이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대량 관광이 가져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더욱 단단히 조였다. 그리고 일부 비평가들은 이를 엘리트적이거나 불공평하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탄은 인기를 얻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존되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것이 마법입니다. 사원을 거닐고 깨끗한 산 공기를 마시고 콘크리트나 넌 조명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경치를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부탄은 관광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탄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전히 가고 싶나요?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